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을 제작을 해볼 건데요. 2020년 5월 1일 금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자, 유비케어. 자,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102%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최근에 보면 자, 코로나라는 굉장한 특수한 상황을 맞이해서 굉장히 부각받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빅데이터로 연결되는 카테고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헬스케어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고요. 자, 사람의 유전자를 데이터화해서 이제 뭐 진단을 하는 자,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어요. 진단 관련주들이 부각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자택근무. 이제 회사 나가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 자, 요 부분들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그 자택근무 관련된 이제 빅데이터 기업들, 무슨 뭐 알서포트라든가 가비아 등등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이런 종목들이고, 더존비주원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헬스케어 섹터에서 또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원격 의료. 자,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자, 비트컴퓨터라든가 유비케어가 대표적일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 밸류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밸류 매력은 없어요. 지금 이제 수익이 지금 이제 뭐 진입하고 해가지고 크게 수익이 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가치를 타고 움직이는데,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토대들이 아직은 만들어진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업사이드가 나중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기업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이런 미래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당연히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있겠죠.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1, 2년 이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보다 주가 위치가 1, 2년 안에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다. 1, 2년 후에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다라는 보장이 어려운 기업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원격 의료 이쪽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회적 갈등이 있었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 부분에 대한 뭐 이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풀어주려는 이제 기업들이 뭔가 해나갈 수 있도록 이제 풀어주려는 노력들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사협회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이제 무산이 된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뭐 미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이런 국가들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런 일들이 또 있고 뭐하고 하게 되면 코로나 같은 뭐 질병이나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이동을 제한하고 어떤 뭔가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했을 때 대처에 미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대중의 관심이 굉장히 급격하게 커져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한테 밀어붙여서 무언가 어떤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법적으로라든가 정치적으로 만들어 준다 그러면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섹터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를 원격으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뭐냐면, 자, 요런 것들이 진행이 됐을 때 정치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나중에 만약에 지금 이제 성장을 시키지 못하고 이런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밀리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해외 기업들에 거의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겠죠. 자, 유튜브 같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튜브 같은 어떤 채널을 만들어도 절대 유튜브의 아성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무언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렇죠. 이제 넷플릭스 같은
자, 컨텐츠량이라든가 뭐 요런 부분들에서 자, 고객들을 이만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플랫폼 중에서 앞으로 넘보기가 어려운 쪽들이 요런 쪽들이란 말이에요.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반대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보면 이제 배달 문화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좀 사갖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국민의식이 좀 이제 대기업들이 요런 시장에 진출하고 뭐하고 하면 인식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자국 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커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다 잡아먹고 뭐하고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다 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좀 인식을, 이제 기술을 받아들이고 세상이 변화하는 데 대해서 인식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정치적인 상황에 많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데이터 3법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기간이 이제 8월 달부터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요런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고 또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잘 내면서 성장을 해나가는지 흐름들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야 되는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분명히 뭔가 큰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들이 몇 년 안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섹터군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하지만, 당장에 이제 숫자가 찍혀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버블로 들어가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관심만 가져두고 비싼 기업들은, 비싸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비싼 기업들은 조금 경계를 하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섹터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비케어 102% 평생투자님이 이제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원분들이 수익 인증을 해주시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좀 풀어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회원분들과 또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물론 이런 방송들을 보면서 회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좀 인식도 많이 바뀌고,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좀 이해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공포를 사라. 자,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코스피 코스닥 결국은 지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라는 이슈가 시장에 폭락을 가져왔을 때, 자, 600포인트 요 근방에서 이제 많이 빠져 있었는데요. 한 700포인트에서 600포인트까지 거의 한 17% 이렇게 빠져 있는 구간에서부터 폭락이 진행이 됐는데, 한 방 두들겨 맞고, 두 방 두들겨 맞고, 자, 세 방, 네 방 두들겨 맞았을 때, 자, 세네 방을 이제 굉장히 큰 하락폭을 두들겨 맞았는데, 이 기간을 다 더해보면 2주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짧은 기간의 폭락이지만 이제 하락폭이 크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포가 거의 극에 달했죠. 100년 만에 최대 폭락이다, 10년 만에 최대 폭락이다.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조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야, 이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때부터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2주까지는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지금 이 자리보다 높은 구간에 있으니까 지수는 이런데, 종목들은 보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보면 100%씩 올라온 종목들이 100%, 150% 이렇게씩 올라온 종목들이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무슨 30%는 그냥 넘어가고요. 거의 한 50% 가까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엄청나게 큰 기회를 준 거죠. 이때 만약에 기회를 살리려면 우리가 현금이 있었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리밸런싱 관점에서 보면 빠질 때 전체가 빠지지만 빠지는 폭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빠지는 폭이 다 다르다. 자, 3월달 한 달만 놓고 보면, 자, 여기 반등이 들어왔던 구간이 3월달 한 달이 폭락이 들어왔던 절반 정도 반등이 들어와 놓고 3월달이 끝났습니다. 3월달이 끝났을 때 이 한 달은
거의 계좌가 마이너스 35% 이렇게 찍혀있다가 3월달이 끝나는 시점에 보니까 마이너스 10%대 뭐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어때요? 자, 리딩 계좌 뭐 찍혀있는 거 보니까 이때 3월달에 보면 마이너스 12%인가 마이너스 14%인가 뭐 이렇게 찍혀있고 이 4월달에는 지금까지 이제 4월달에 요 반등 들어온 요 구간에 플러스 거의 뭐 한 20% 가까이 요렇게 찍혔단 말이에요. 그냥 출렁했다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항상 폭락은 요런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폭락이 시작되는 이 구간이든 자, 그 다음날이든 다다음날이든 자, 마지막 폭락이 진행됐던 요 구간이든 요런 구간은 어때요? 그냥 견디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력이 없으면. 현금 여력이 있으면 조금 대응을 해서 더 사주면 이제 계좌에는 굉장히 뭐 5%를 더 사주든 내 계좌 비중에 5%를 더 사든 3%를 더 사든 1%를 더 사든 더 사주면 계좌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구간이고 또 이제 다 되돌린다 하면 어때요? 자, 이때부터 제가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된다 유튜브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올라올 때 뭐가 오를지도 모르고 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중 관리 해놨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이제 작아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종목 교체, 더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들로 교체를 하고 뭐 신규 편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들을 되게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때요? 자, 일주일 동안 변동성이 3% 이내에 머무는 구간이 오니까 어때요? 꾸물꾸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상방으로도 변동성이 너무 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변동성을 따라다니면 굉장히 소외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엇박자를 타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한 구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태평성대님은 거의 뭐 이런 리스크가 이렇게 있었던 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에 자, 편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평생투자님, 매수자님. 이 기업이 밸류 매력이 좋았던 게 아니고 이 당시에 너무 빠르게 폭락이 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들로 수익을 빨리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업에 대해 그래서 공포 구간이 되면 어떤 기업이다 그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구간에 이제 신규 편입한 비중은 어때요? 여기에서 이제 편입을 했던 비중은 앞으로는 영원히 손실 구간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인 바닥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폭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포를 사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사든지 이 밑에서 사든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항상 보면은 시장이 돌아서면 사야 된다. 무슨 이 구간에는 뭐 현금 얘기 엄청 많이 해요. 시장을 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현금을 만들래. 요 위에서는 주식 사라 그러다 여기서 왜 현금을 만들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부분. 이 변동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현금과 주식 비중을 채웠다 뺐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가치에 대한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서 무너지는 일이 나왔기 때문에 자, 요 위에서부터 계속 좋은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다 막았으면 계속 좋은 자리잖아요. 지나고 보면 다 증명을 해준단 말이죠.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자, 리스크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부터 이제 유비케어 이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폭락이 여기에서 이렇게 따르는 거는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닷컴 버블. 시장이 엄청난 버블에 진행이 돼서 버블이 꺼지는 과정이었던 거고요. 자, 이 버블에 올라탄 사람들은 당연히 다 이제 뭐 죽어나갔겠죠. 버블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가치를 판단해서 접근했다 그러면 절대 이런 구간에 탈 수가 없고요. 자, 2003년도 이라크 전쟁 뭐 요게 있었던 구간이 이제 유비케어라는 기업은 거의 장기 바닥이었어요. 510원 했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어때요? 지금이 이제 2020년이니까 이제 17년 동안 1400% 수익률이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그리고 뭔가 퍼포먼스를 만들고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돼요? 앞으로 미래에는 계속 좋아지겠죠. 기업 가치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단기적으로 이게 흔들릴 때 사고 팔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냥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이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수익률을. 절대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고 손실을 보고 이 반복을 자꾸 해가지고는 가만히 사서 기다리는 투자자를 절대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무관하게. 자, 가치라는 걸 판단을 하면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버블 구간에 줄이고 뭐 저평가 구간에 더 사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익률을 뛰어넘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자, 17년 동안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해나간다 그랬을 때, 자, 이 1400% 수익률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가치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변동성을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수익률은 못 이긴다고. 제가 무슨 막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5천, 뭐 1억으로 뭐 20년 지나면 자, 수익률이 뭐 연평균 이제 보면은 뭐 20년, 뭐 30년 이렇게 장기적인 데이터를 봐서 돌려보면 전 세계 증시가 상승한 걸 보면 평균 지수가 6%에서 8% 상승을 한다. 여기에서 피터 린치라는 사람은 자,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 수익률 한 20% 정도 냈는데 그렇게 내보니까 무슨 뭐 14년 동안 29배의 수익률을 냈다. 2900%의 수익률을 냈다. 자, 워렌 버핏은 연평균 10%에서 한 13% 정도 연평균 지수보다 아웃퍼폼 수익률을 내니까 자, 60년 뭐 이렇게 놓고 보니까 600배에서 1000배의 수익률을 냈다. 자산이 1억이 1000억이 된 거야, 60년 동안.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식 투자는 내가 무슨 뭐 1억 갖고 2억 만들라고, 뭐 1000만원 갖고 2천만원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복리를 입히고 또 화폐 가치가 지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자본의 최고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상승 탄력이 큰 자산이 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변동성이 있잖아요. 자, 수도 막 이런 게 다 50%. 무슨 뭐 요렇게 자,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이런 게 다 50%, 70%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30%, 50%, 70% 변동성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근데 다만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요런 변동성을 이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자, 지금까지 딱 놓고 보면 어때요? 자, 12년 지났습니다. 12년 동안 1000% 수익률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런 큰 리스크가 있을 때는 어때요? 수익률이 굉장히 커지는데 리스크가 작으면 작을수록 기대 수익률들이 낮아지는 거죠. 2011년도 환율 조작국 지정. 그때 지수 포인트 2000포인트에 있었으니까. 코스피 2000포인트에 있는 구간이었으니까. 자, 2011년도부터는 자, 지금 어때요? 기간이 이제 한 9년 됐지만 자, 300%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 리스크가 있었을 때 그 구간에서 이제 연결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이제 100% 수익 구간이 나오는 거고. 자, 10년 동안 지수가 이렇게 쉬고 움직이질 못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비쌌어요. 우리나라는 고평가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버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버블을 베끼는데 1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는 저평가입니다. 그것도 절대 저평가. 그 이전에는 그냥 적정가치 수준에 있었어요. 이 버블을 벗겨내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시작하려는 흐름들이 보였는데 시장이 움직이려는 흐름들이 보이는데 갑자기 여기서 미중 무역 분쟁이 뭐니 막 나오면서 시장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은 거죠. 자, 코로나 나오고 자, 일본 뭐 수출 규제 뭐 그거 나오고 미중 무역 분쟁 나오고 자,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빼놓으니까 어때요? 가치가 더 저렴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뻔하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인, 지금부터 이제 10년, 15년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지금부터 10년, 15년 내 자산이 이렇게 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계좌가 만약에 뭐 1억이 있다. 그럼 이제 이게 15억, 20억 될 거고. 무슨 뭐 5천만원 있다. 그럼 5억, 10억 될 거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때 리스크랑 똑같은 거니까요. IMF 이후에 이제 이라크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같은 뭐 이제 뭐 이런 이제 자잘한 리스크가 되는 거고 긴 흐름에서 보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다음에 이제 또 자잘한 지금부터 나오는 리스크들은 이제 자잘한 리스크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제 코로나 이슈가 지나가게 되면 세상은 뭐 2차 세계대전만큼의 무슨 뭐
고용 한파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고용을 자꾸 일으키고 뭐하고 하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세상은 물가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자, 기업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시황,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자, 이 수익률이라는 거는 복리를 입어서 이렇게 커져 나간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한두 개씩 망하는 기업들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측하지 못한 변수, 뭐, CEO가 뭐 분식회계를 했다라든가, 그러니까 뭐 사장이 돈 들고 날랐다든가, 그런 사기꾼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죠. 사기꾼에게 당한 거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들은 자, 이런 장기 수익률들을 만들어준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유비케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공론화해갖고 추천을 안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적극 추천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 보세요. 굉장히 성장률이 좋은 기업이에요. 2015년도에는 500억, 600억 매출 나오던 회사가 자, 4년 만에 거의 뭐 더블 매출이 나오면서 성장을 해주고 이익도 어때요? 자, 꾸준하게 이제 늘어나려는 이런 흐름들이 보이죠. 자, 이익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건 2019년도부터예요. 2020년, 21년, 22년 자, 추정치들을 보니까 계속 성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업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고 다운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업사이드 가능성이 높긴 해요. 업사이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업사이드가 무슨 보면 2022년도에 이익이 이제 140억 정도 찍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많이 잡아줘서 뭐 200억, 300억 찍혀주면 지금 구간의 상승 여력이 50%에서 70% 정도 더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다른 기업들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투자 판단을 할 때 다른 기업과 상대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요런 기업들은 저는 사고 싶지 않거든요. 왜? 이거 말고 먼저 더 사야 될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가 된 거죠. 상대적으로 요런 기업들보다 밸류가 더 좋은 기업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로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유비케어가 이제 평생투자님이 이제 편입할 때 이제 포지션들을 보면 거의 한 1800억대, 1800억, 1900대 사이때 있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밸류 그때 당시에만 놓고 봐도 상승 여력이 한 50%에서 80% 정도밖에 없었던 기업이에요. 상승 여력이. 또 이 기업은 막 성장률도 그렇게 이제 이익단에서 보면은 매출이 더 빨리 올라가고 성장률은 그렇게 크게 잡히지가 않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걸 또 반감시켜보면 상승률이 거의 50%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 30%, 50% 정도 그 자리에서 더 빠져줬다 그러면 이건 이제 밸류 매력이 생기는 구간인데, 그렇게 크게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에서 편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미래 가치를 놓고 볼 때 보통 저는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 EV, EBITDA나 무슨 ROE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ROE 같은 거를 이제 보면 5년 평균이 이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장도 굉장히 고성장을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이제 원격 의료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제화가 된다든가 뭐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버블은 굉장히 크게 키울 수 있는 기업이다. 저는 이제 버블이라는 거는 취하면 안 되는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블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투기적인 관점이 강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리스크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 이제 기업을 봐야 된다는 거죠. 기업 내용을 보면 혹할 수밖에 없어요. 혹할 수 있는데 이런 가치를 놓고 기업 내용과 함께 봐야 되는 거지, 기업 가치는 외면하고 기업 내용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살필 때는 항상 가치적인 부분, 그리고 기업의 이제 미래 가치라는 거는, 이제 성장성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산출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숫자와 이 성장률들을 여기에서 업사이드가 진행한다는 부분에 항상 내 관점을 맞춰놓으면 안 돼요.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조건이 필요하다. 물론 그런데 왜 이제 적극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저는 이제 회원분들이 뭘 물어보고 뭐하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그냥 사고 싶으면 사세요 그래요. 왜 비중 관리 돼 있고 뭐하고 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살짝 뭐가 미흡하다 그래도 뭐 한다 그래도 주가라는 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빠질 수 있고. 그런데 내가 굉장히 사고 싶었는데
요걸 안 사가지고 만약에 올라갔을 때는 상실감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중 관리 돼 있으니까 사도 되는 거죠. 뭔가 조금 모자란 기업 뭐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사고 싶으면 막 사도 돼요. 그러려고 비중 관리를 하는 거니까. 이제 나중에 결과 같은 부분에서 계속 이제 데이터를 취합하고 하면서 내 판단이 뭐가 틀렸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자체도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거는 위험하다, 안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다 저는 별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기준에 봤을 때는 이제 평생투자님이 편입했던 구간에서도 너무 비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쌌다는 것보다 싸지 않았다. 그때는 싼 기업들이 워낙 널려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무슨 뭐 140억 이게 잡혔는데 업사이드가 30% 이상 나온다 그래도 지금은 보면 밸류가 거의 뭐 17배, 20배 가까이 되는 구간이니까. 그럼 여기서 올라가봐야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냐. 물론 뭐 한 100%씩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주가라는 거는. 그렇지만 그렇게 올라가면 확실하게 버블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저는 더존비존이라는 기업이 지금 빅데이터 기업 중에는 대장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저는 이제 확실하게 버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카오나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재된 무슨 뭐 자회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밸류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너무 어렵고 모르겠는 건 저는 또 이제 제외시켜 놓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기업의 내용과 밸류를 체크를 해서 투자 판단을 해야 된다. 밸류라는 건 이제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투자 판단을 할 때 이 기업 내용만 보게 되면 자, 굉장히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기업은 굉장히 좋아요. 성장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이 가격이 맞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국내 요양기관 EMR이 뭔지는 자, 네이버에 한 번씩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자,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을 하고 개인정보, 개인 건강정보 관리 플랫폼 사업을 한다. 자, 전국 23,900개 변의원이 아니고 병원의원인가? 아무튼간 약국과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과 26개의 전국 법인 대리점을 포함한 국내 최대의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자, 의료 네트워크에서는 얘가 1빠따야. 그러면 요 관련 사업들에 만약에 대기업들이 뛰어든다든가 뭔가 이런 어떤 대기업들은 이제 의료 사업이나 뭐 이런 쪽들은 거의 막 못하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진짜 뛰어든다든가 뭔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사고팔고 했을 때 이제 데이터 3법의 주된 내용이 그거니까 자, 이런 데이터들을 사고팔고 할 수 있게 되면 이런 것들도 이제 지적자산이 되는 거죠. 자, 이 지적자산의 가치가 얼마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숫자로 찍혀있는 돈은 보면 어때요? 지금 이제 한 300억 벌어야 되는데 뭐 100억 밖에 못 버는데 이제 미래 그것도 지금도 아니고 2, 3년 후에 자 100억에서 150억 벌 걸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300억 벌 걸로 가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미래가치 땡겨왔으니까 지금 버블 국면인데 자 미래가치 땡겨와도 너무 비싸다. 그러면 지금 지적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자 기업 그럼 얼마나 비싼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 미래가치 땡겨왔을 때 지금 2배 정도는 비싼 거거든요. 자 회사 가치만큼의 지적자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업의 지급 중가는. 그럼 이게 합당하느냐 이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뭐 10년 후로 보면 이제 5년 10년 후로 보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1, 2년으로 보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버블 국면이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자 뭐 나쁘게 보기가 어려운 기업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망하기도 어렵고 중간에 이익이 쪼그라들고 뭐 이렇게 되기도 어렵고 사업이라는 거는 유비케어라는 기업이 하는 사업은 계속 확장세가 점점점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시장 점유율이 이제 뭐 1위 기업이고 요 관련 플랫폼을 누가 뛰어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구간보다 주가 위치는 높은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폭은 예상하기가 힘들다. 라고 정도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은 이제 뭐 병원, 의원, 자 약국, 자 유통, 뭐 제약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의료 관련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제에 이제 맞는 이야기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제가 2018년도, 뭐 19년도 빅데이터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기업들이 불을 뿜을 날이 올 것이다. 자, 차곡차곡 찾아서 담아놓으면 막 이런 코멘트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때 이제 담아놓고 지금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하나씩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럼 지금은 이제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관련 기업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뭐하고 하니까 그 수익이 난 것들, 많이 올라온 것들, 그러면서 이제 관련 내용들이 보도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제 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이 전부 다 그렇진 않아요. 아직 후발주들은 거의 움직이지 못한 기업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많이 움직인 종목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섹터 내에서는 버블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섹터는 저는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더 깊은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 수익 스토리, 자, 유비큐어에 관련된 영상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할게요.